안녕하십니까. 제3정치연구소 김장수입니다. 올해 2018년에 매우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밖에는 김경수다, 기식이다, 드루킹이다 매우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6월에는 개원과 국민투표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중요할까요?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지방선거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보통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보다 많은 사람들한테, 특히 청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 올해 2018년 하반기에 준비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입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처럼 하는 얘기지만 뭐니 해도 뭐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돈 문제 매우 중요하죠. 연금 얘기를 간단하게 하면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직장을 갖게 되면 매달 2, 30만 원씩 국민연금을 냅니다. 30세 취직을 해서 60세까지 다닌다. 그러면 매달 2, 30만 원씩 30년을 냅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제 60세, 그리고 앞으로는 65세로 바뀌는데요. 65세가 돼서 은퇴하면 그동안 낸 이 보험금을 연금으로 받습니다. 무지하게 큰 돈이죠. 지금 보통 국민들이 앞으로 이제 한 80만 원 정도를 평균적으로 국민연금을 받을 거라 그럽니다. 이를 자산 가치로 계산하면 현재 가치로 한 3억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들 4인 가구 평균 자산이 한 2억 6천 정도 됩니다. 그만큼이 연금에서 나오는 돈입니다. 이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요? 강남에서 연금을 내자는 열풍이 불었습니다. 대한민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는 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연금을 내야 됩니다. 근데 연금 내자는 열풍은 뭡니까? 반드시 낼 필요가 없는 분들, 특히 이제 전업주부거나 소득이 없으신 분들이 연금을 내는 게 유리하겠다 해서 연금을 내자고 그랬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겠습니까? 연금을 내는 게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연금을 내는 게 모든 사람들한테 유리한가?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첫째, 저는 이제 1967년생입니다. 50살을 좀 넘었고요. 저하고 나이가 비슷하거나 저보다 많으신 분들, 아니면 저보다 나이가 약간 적은 40대들은 연금 내는 게 100% 유리합니다. 즉, 내가 연금을 내는 돈보다 나중에 받아가는 돈이 훨씬 크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좀 거꾸로 돌려서요. 저희 자식 세대들은 이제 1995년생, 96년생, 97년생 여기 많습니다. 이 친구들이 연금을 언제 받을까요? 65세가 되는 때는 2060년입니다. 근데 이 2060년에 국민연금 관련해서 극적인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게 뭐냐? 이제까지 쌓아왔던 국민연금이 완전히 고갈됩니다. 영원이 된다, 빵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국민연금은 1988년,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생겼습니다. 그때 생기고 나서부터 이제 사람들은 계속 연금을 부었습니다. 연금을 붓고,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60세가 넘은 분들이 연금을 받아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연금을 내는 사람들은 무지 많았는데 연금을 받아가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 돈이 계속 쌓였습니다. 지금도 쌓이고 있습니다. 왜? 88년에 내서 이제 30년 내고 은퇴하신 분들이 이제 지금 막 받기 시작하셨거든요. 지금도 쌓이고 있습니다. 2043년까지 이 연금이 최대치로 쌓입니다. 정부가 너무 많이 쌓여서 걱정할 정도로 합니다. 2043년이 되면 현재 가치로 2,500조까지 연금이 쌓입니다. 이렇게 많이 쌓이니까 좋죠. 이게 계속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연금 내가 얼마 내고 나중에 80만 원씩 계속 받아간다. 문제는 2043년 최대치가 되는 순간서부터 발생합니다. 2060년까지 17년 사이에 그렇게 많이 쌓였던 연금이 모두 사라집니다. 모두 사라지고 나면 먼저 발생하는 일은 뭐냐? 이제까지 쌓아놓은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오래 벌어서 오래 지급을 해야 됩니다. 이 돈이 맞으면 좋습니다. 근데 2060년이 되면 저같이 은퇴한 사람들, 65세가 넘어서 은퇴한 사람들이 연금으로 받아가야 될 돈은 600조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30에서 60살까지 해서 일을 해서 연금을 내야 되는 사람들이 내는 200조입니다. 마이너스 400조죠. 우리나라 올해 예산이 한 400조 정도 됩니다. 이 400조 정도 되는 적자가 한 해에 발생을 합니다. 이게 10년 동안 계속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1995년생들이 연금을 받아야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줄 돈이 없습니다. 당해받아서 당해내는 게 400조가 적자인데요. 이거 정부가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들이 배운 그 인구 구성하고 관련돼 있습니다. 우리 뭐라고 배웠습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 몇 년 전만 해도 이 피라미드 구조라 그랬습니다. 저 그래프에 나타나는 대로 위에가 이제 딱 그겁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적고 밑에 세대는 되게 많았던 우리가 이 피라미드 당연히 연금을 받아가시는 분들 얼마 안 되고 연금을 내는 사람들은 되게 많았던 구조죠.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합니까? 우리나라 다시 이제 역피라미드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노인 인구는 많은데 신생아 수는 적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로 이제 일반적인 경우 저희만 해도 그렇죠. 저같이 1960년생들은 한 해 거의 100만 명 가까이 태어났습니다. 저희 자식 세대, 뭐 2000년대 전후, 1995년, 6년, 여기는 60만 명 태어납니다. 지금 어떻게 태어납니까? 40만 명도 안 태어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제 세대보다 제 밑에 세대가 절반으로 줄고요. 그 밑에 세대 또 절반으로 준다는 얘기입니다. 연금 위기는 여기서 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참 일할 때 저희 부모 세대는 저희보다 훨씬 수가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 많고 연금 받아가는 사람 얼마 안 되고 연금이 계속 쌓여온 거죠. 이 현상이 역전되는 겁니다. 역전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2043년서부터 적립금이 줄기 시작해서 2060년 되면 고갈이 되고 그 고갈이 된 상태, 그 시점부터 연금을 받아야 되는 1995년생 그 이하 내지는 그 약간 위 연금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제가 2060년에 연금이 고갈될 거다. 이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고요.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는 이 기간이 2052년으로 8년 당겨질 거라고 봤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2043년이 되면 연금이 올해까지 최대치고 내년부터 줍니다. 라는 보도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2060년부터 연금을 받아야 되는 내지는 2052년부터 연금을 받아야 되는 93년생이거나 그보다 좀 빠르면 82년생이거나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다. 연금 안 내는 게 유리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같이 부모 세대가 많이 받아가는 구조를 만들고 나면 우리야 좋지만 그 자식 세대는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습니다.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매달 내 월급에 얼마, 30만 원씩 30년을 납부했습니다. 이 원 액수만 해도 1억이 넘는 돈입니다. 근데 그 다음서부터 부모 세대는 한 3억 가까이 이렇게 돈을 받아갑니다. 자식 세대는 본전을 받을까 말까 하는 상황으로 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파퓰리즘입니다. 지금 올해 이제 하반기에 되면 다시 국민연금이 어떻게 될지 전망을 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이렇게 좀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수정 방안들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정치권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지금 부모 세대, 우리 세대가 받아가는 돈을 줄여야 됩니다. 더 내고 덜 받아야 자식들도 자기들이 낸 만큼이라도 받아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얘기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부모 세대들은 나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연금이 뭐 직골이라 어쩌고 그러는데 내가 더 내고 덜 받는다고 반대합니다. 자식 세대는 어떻습니까? 생각 안 합니다. 2060년이면 저 같은 사람 나이가 이제 90이 넘습니다. 죽고 이제 돌아가시고 이 세상에 안 계십니다. 그분들은 그때 일은 그때 일이고 지금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해 한 해의 적자가 400조입니다. 이거 국민연금은 정부가 지급 보전하지도 않습니다. 정부가 돈이 있어야 이걸 갚습니다. 지금 예산 정도 되는 액수입니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보기에 뭐 인심 쓰고 뭐 더 드릴게요. 그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하시죠. 이렇게 하는 게 파퓰리즘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발생하는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오늘만 해도 그런 얘기합니다. 신혼부부들 주택 주기 위해서 우리가 2, 3억 주고 집을 주겠다. 좋죠. 그 정부 돈 들어가는 겁니다. 정부 돈, 근데 예를 들면 10억짜리를 2, 3억에 준다 그러면 7억 원이 어디 적자 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뭐 대통령이나 정부 관료가 주는 돈이 아닙니다. 그게 다 국민 부담이 되는 거고 우리 자식 세대, 우리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막상 어떤 정부 정책을 평가할 때 우리가 이게 미래에 어떤 부담이 되고
미래가 뭐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자식 세대들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정부가 지금 추진하는 정책들 중에 이런 지금 듣기에는 되게 달콤하지만 미래 세대에 엄청난 부담이 되고 한국 경제 전체에 부작용이 더 많은 정책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좀 하나씩 그 중에 이제 특히 중요하다. 이 뭐 액수도 크고 뭐 부담도 크다라는 정책들을 좀 하나씩 짚어볼 생각입니다. 오늘 국민연금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이중적 노동시장, 특히 민주노총과 소득불평등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